5억을 들여 미국 명문대 졸업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돌아온 한국도 그 비싼 졸업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는 미국 명문대만 나오면 인생이 보장됐습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좋은 자리가 알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10년 7만 명을 넘던 한국인 미국 유학생이 지금은 4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광역시 인구 절반이 조용히 발을 뺀 셈입니다. 그 많던 돈과 시간을 쏟고도 왜 졸업장 한 장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걸까요? 그 출구 없는 회전문의 구조를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잡힙니다. 한국인 미국 유학생은 2010년 7만 3천 명을 정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4만 2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14년 만에 42%가 빠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광역시 인구의 절반쯤이 조용히 미국에서 발을 뺀 셈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이 좀 줄었구나. 그게 무슨 몰락이냐? 그런데 같은 시기 다른 나라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도는 같은 미국 유학인데 무려 36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등을 돌리는데 인도는 때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똑같은 미국 유학입니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졸업장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발을 빼고 한쪽은 줄을 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미국 유학이 그냥 시들해진 거라면 인도도 같이 식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유학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갈라진 겁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라짐 속에 오늘 영상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닙니다. 7만이 4만으로 줄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요? 답은 졸업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학의 고비는 입학입니다. 합격만 하면 절반은 성공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유학의 몰락은 입학이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 시작됩니다. 5억을 들여 손에 쥔 졸업장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한 학년 동안 미국에 새로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17%나 꺾였습니다. 들어오던 사람조차 멈칫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인기가 식은 게 아닙니다. 무언가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구조를 저는 4개의 회전문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회전문은 분명 안으로 들어갔는데 빙글빙글 돌다 보면 어느새 제자리 혹은 바깥으로 밀려나는 문입니다. 미국 유학에는 이런 회전문이 4개나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 둘째는 인공지능이 바꿔놓은 취업, 셋째는 비자, 그리고 넷째는 귀국입니다. 이 4개의 문을 한 겹씩 아주 천천히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지갑이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 함께 따져볼 겁니다. 그 첫 번째 회전문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바로 그날 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미국 유학에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요? 그 숫자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명문 사립대학의 한 해 등록금부터 봅시다. 2025년부터 2026학년도 기준으로 평균 4만 4천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등록금 하나만 1년에 6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입구일 뿐입니다. 학교 안에서 잠을 자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교재도 사야 하잖아요.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다 더하면 명문 사립은 한 해에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로 올라섭니다. 1년에 1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년이면 얼마일까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억 원입니다. 대학원이나 어학연수까지 붙으면 그 이상으로 불어날 수도 있고요. 5억 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말해서 서울 외곽의 아파트 전세 한 채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한 채를 통째로 4년 학비로 태우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 가정만 따로 맞는 부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같은 달러를 보내도 원화로는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2026년 들어 환율은 1달러에 1,53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같은 송금의 약 11%가 더 얹힙니다. 명문권 학비를 보내는 부모라면 1년에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적혀있지도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두 번째 등록금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비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무섭기로 유명하죠. 유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건강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 해 보험료만 1,8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듭니다. 그런데도 한 번 입원하면 하루에 1만 달러가 넘는 청구서가 흔합니다. 작은 사고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학생은 미국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나 재정보조의 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을 가족이 거의 전액 자비로 떠왔습니다. 자, 여기서 경제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한번 부어버린 5억 원은 학교를 그만둬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미 써버려 되돌릴 수 없는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5억 원을 다른 데 묻어뒀다면 벌 수 있었을 돈. 이건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두 비용이 동시에 부모의 어깨를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억 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큰 돈을 치렀으니 좋은 자리는 보장될까요? 두 번째 회전문 앞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큰 돈을 치렀으니 자리는 보장될까요? 명문대 졸업장만 손에 주면 취업은 따라온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전문 앞에는 전혀 예상 못한 상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1분기 미국 신규 대졸자 실업률은 약 5.7%였습니다. 전체 실업률 4.2%보다 한참 높은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갓 졸업한 청년이 평범한 직장인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졸업장이 방패가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먼저 받친 문이 하필 유학생들이 노리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STEM, 그러니까 이공계와 IT 취업문 말입니다. 한국 학부모들이 그래도 공대 보내면 궁지 낳는다며 자녀를 떠밀던 그 분야입니다. 그 입구가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막혔습니다. 신입을 뽑는 자리,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 테크 채용은 전년에 비해 73.4% 줄었습니다. 10자리 중 7자리가 1년 만에 사라진 셈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고용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27.5% 감소했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의 신입 채용은 3년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회사들이 망해서 줄인 게 아닙니다. 같은 시기 AI와 머신러닝 분야 채용은 1년 만에 88% 늘었습니다. 한쪽에선 신입을 자르고 다른 한쪽에선 AI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동화에 의한 노동 대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던 단순 코딩을 이제 기계가 대신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 단순한 일이 바로 신입의 첫 일자리였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는 신입을 뽑아 키운 뒤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의 첫 칸이 빠져버렸습니다. 사다리를 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왔는데 발을 디딜 첫 칸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채용 사다리의 붕괴라고 합니다. 한 청년을 떠올려 보세요. 4년 내내 코딩에 매달려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실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원서를 100군데 넣어도 면접 한 번 잡지 못합니다. 신입이 들어갈 자리 자체가 화면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22세에서 27세 사이 배졸 청년 약 43%가 자기 학력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5명 중 2명 꼴입니다. 비싼 졸업장을 들고도 눈높이를 한참 낮춰야 겨우 일을 잡는 거죠. 그래도 취업만 뚫으면 끝일까요?
세 번째 회전문은 실력으로도 못 엽니다. 이 문은 동전 던지기로 열립니다. 자, 운 좋게 일자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미국에 남으려면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취업비자, H-1B입니다. 이 비자가 1년에 몇 장이나 풀리는지 아십니까? 딱 8만 5천 개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모든 나라 출신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요, 실력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성적순도 아니고 학교 강판순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 추첨입니다. 열쇠로 여는 문이 아니라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2026 회계연도 기준 신청자가 약 33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첨된 사람은 11만 9천 명, 선발률로 따지면 약 35%입니다. 쉽게 말해서 셋 중 둘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친구 셋이 똑같이 명문대를 나와도 둘은 짐을 싸야 한다는 겁니다. 토익 만점을 받아도 명문대를 수석으로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역사람과 똑같이 딱 한 번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4년을 갈아 넣은 노력이 추첨 한 방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5억을 쏟아부어 졸업장을 손에 쥐었는데 마지막 관문이 동전 던지기라니.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입장벽입니다.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9월 미국 정부가 새 규칙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규 H-1B 신청 한 건당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수수료로 받겠다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1.5억 통행료는 도입은 됐지만 지금도 법정 다툼이 한창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위법이라는 판결이 한번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멈춰서 효력만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요. 확정된 영구제도가 아니라 진행형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타격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1.5억짜리 통행료를 회사가 신입 외국인 하나 뽑겠다고 대신 내줄까요? 같은 자리에 미국인을 앉히면 그 돈이 아예 안 됩니다. 굳이 외국인을 데려와 1.5억을 더 쓸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고용주 입장에선 외국인 신입을 뽑을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비자가 막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데려갈 회사가 먼저 발을 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 내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라가 규칙 하나 바꾸면 내 미래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흐름이 더해집니다. 졸업 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 OPT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36개월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숨통이죠.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묶는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에 최종안이 제출됐고 이르면 9월에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그 좁은 통로가 조금씩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업을 뚫어도 비자는 동전 던지기, 운 좋게 당첨돼도 회사는 1.5억 통행료 앞에서 망설입니다. 미국에 남는 길이 이렇게 막혀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국이 막혔으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회전문이 가장 잔인합니다. 그래서 짐을 쌉니다. 미국이 막혔으니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명문대 졸업장이 있으니 여기서는 대접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마지막 회전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국에서 새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 10명 중 3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미취업률이 27.7%였거든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30세 미만 젊은 박사는 약 절반이 무직 상태입니다. 학위를 따자마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렵게 따온 그 학위로 교수나 연구원은 될 수 있을까요? 박사 취득 후에 대학 교수나 연구원으로 자리 잡는 비율이 10.1%입니다. 10명 중 1명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그 비율이 25%를 넘거든요.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게다가 국내 박사 시장은 이미 꽉 찼습니다. 외국인 박사 비중이 2021년 14%대에서 2024년 23.9%까지 올라왔어요. 자리 넷 중 하나를 외국인이 채우는 셈입니다. 돌아온 한국에도 의자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억을 들였는데 4년 뒤 손에 남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먼저 학비와 기숙사로 약 3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돈입니다. 거기에 4년치 생활비와 의무 건강보험으로 약 1억이 더 사라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송금할 때마다 환율이 발목을 잡습니다. 1년 전보다 원화 부담이 11% 무거워졌으니 환율 손실만 약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진짜 아픈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5억을 유학이 아니라 북매 예금이나 투자에 넣었다면 벌었을 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데 썼다면 손에 쥐었을 수익을 통째로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종이 졸업장 한 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통하지 않는 4년짜리 경력 공백이죠. 결국 5억을 태워서 손에 쥐는 건 고작 졸업장 한 장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6시간 운전하는 화물차 기사분들 계시죠?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어도 기름값, 톨비, 보험료, 할부금 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유학도 똑같습니다. 5억이라는 큰 매출을 찍어도 다 빠져나가고 남는 건 졸업장 한 장이에요. 30몇 살에 귀국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 명문대 학위를 들고 면접장에 앉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묻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 일이 뭐냐고. 경력 공백 앞에서 비싼 졸업장은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미끄러져지죠. 영주권이 없으면 신분이 불안정해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안정된 자리일수록 멀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부어버려 되돌릴 수 없는 돈이 아까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심리죠. 5억을 이미 썼으니 어떻게든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마음. 바로 그게 회전문 안에서 계속 돌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4개의 회전문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설계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유학생이 줄었다고 했죠? 사실은 줄어든 게 아니라 갈라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 유학을 포기한 건 유학 자체가 아니에요. 무리해서 가던 중산층이 빠진 겁니다. 진짜 돈 많은 최상위층은 지금도 그대로 보냅니다. 5억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결국 가운데 어중간한 층만 잘려나간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양극화, 쉽게 말하면 아령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양끝의 무게추는 그대로인데 가운데 손잡이만 가늘어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통계상 숫자는 줄어도 무리한 중산층 가정만 골라서 빠져나간 겁니다. 우리 집은 이 아령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출구도 없는 이 문에 5억을 거는 걸까요? 답은 불안입니다. 남들 다 가는데 우리만 안 보내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 마음에 갇히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시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선택지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옆집이 보내면 우리도 보내야 할 것 같고 안 보내면 자식한테 죄 짓는 기분이 듭니다. 그 불안을 파는 게 바로 이 시장의 설계예요. 부모는 포로가 된 채 간판 하나에 5억을 거는 겁니다. 여기서 인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같은 미국 유학을 전혀 다르게 씁니다. 졸업 후 합법 취업 통로인 OPT, 그 입구만 놓고 봐도 1년에 41%가 늘었어요. 9만 7천 명이 넘습니다. IT와 이공계 전공으로 취업 경로를 미리 깔아두고 회전문을 뚫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명문대 간판 그 자체에 베팅합니다. 출구는 계산하지 않고 입구만 보는 거죠. 같은 문 앞에서 한쪽은 열쇠를 챙기고 한쪽은 간판만 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회전문은 더 빡빡해집니다. 환율은 1,53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로 굳는 중이고 AI는 신입 자리를 계속 지우고 있어요. 미국의 반이민 기조도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입구는 비싸지고 출구는 더 좁아지는 거예요. 5억의 문턱은 구조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간판부터 보지 마세요.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그 경로부터 거꾸로 설계하는 겁니다. 둘째, 전공과 비자와 취업 가능성을 입학 원서를 쓰기 전에 미리 계산하세요. 셋째, 그 5억을 다른 데 썼다면 벌었을 돈, 그 기회비용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간판은 잠깐이지만 출구 없는 회전문은 4년을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5억을 미국 유학에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5억을 손에 쥔 청년들이 왜 다시 짐을 싸서 해외 취업으로 몰리는지, 한국 청년 해외 취업 러시의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